하겠습니다. 중형 세단. 중형 세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차냐? 성인, 4인이 충분히 탈 수 있어야 되고 4기통 엔진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4기통에 가솔린, 그다음 디젤이 있어야 되고 6기통 엔진도 있고요. 뭐 심한 경우 뭐 8기통인데 8기통은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빼고 4기통 가솔린 디젤이 있으면서 6기통들을 갖고 있고 성인 4명이 타면서 공차 줄량은 약 한 1700kg 플러스 마이너스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뭐 값은 사실 중형 세단이니까 한 5천만 원부터 한 9천만 원 사이를 두고 요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차들을 가지고 중형 세단이다 라고 기준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LEA GUE 리그죠. 노사정이 요새는 이제 영어 스펠링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2부 리그. 1부 리그에서는 이제 고급 세단들이 했었죠. S클래스나 7시리즈 이런 거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과 설계공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승차감, 딱 탔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싹 움직였을 때 그 첫 느낌, 필링, 첫 느낌, 필링, 그런 거 하고요. 시내 주행에서 살살 다니고 막히는 구간 다닐 때랑 조작 편의성, 앉았을 때 어떤 인터페이스나 핸들에 달리는 버튼들이나 모든 동작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돼 있느냐,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느냐, 이런 걸 볼 거고요. 고속주행, 아주 중요하죠. 고속주행이라 하면 150km per hour 이상 고속주행을 말하는 거. 운동 성능, 칼치기, 뒷좌석의 컴포트 등등을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플랫폼과 설계 공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플랫폼과 설계 공학에서는 소재 공학하고 설계 공학. 노사장은 항상 설계 공학을 우선으로 보죠. 설계 공학이 프런트가 돼야 앞에 프런티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 공학이 따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또 필요합니다. 세팅 값이라고 하죠. 세팅 값, 값은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최강자로 들어온 제네시스 G80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설계공학 꽤 잘 돼 있죠. 앞에 서스펜션 부드럽게, 뒤에 서스펜션 최고의 지오메트리를 뽑아낼 수 있는 캐퍼시티, 운동성과 안정성을 밀어주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캐퍼시티 아주 좋죠. 제네시스 요번에 새로 나온 요번 서드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3세대로 나온 제네시스 G80은 플랫폼과 설계공학, 소재 이런 부분에서 국산차 중에 유일하게 90점에 육박한 88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단지 90점을 넘지 못한 건 아직까지는 후륜 베이스의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세팅 값이 현대자동차는 없죠. 이거는 강제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차를 쭉 생산하고 팔면서 쌓여지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뜸들이 오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쌓여야 되는 데이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한 92점까지 가도 되는데. 자, 5시리즈 무조건 90점 넘죠? 91점. 벤츠 E클래스 플랫폼과 설계공학. 얘는 스틸이 기가 스틸이 들어가고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했는데 서로 목표 지향점이 약간 서로 달라요. 스포츠냐 고급진 드라이빙이냐가 다른데 서로 다른 목표 지향점에서 점수는 똑같아요. 근데 스포츠를 보게 되면 5시리즈가 E클래스보다 좋죠. 근데 고급진 항속 능력이나 이런 거는 또 벤츠가 얘보다 좋으니까 서로 얘가 좋은 건 얘가 없고 얘가 있는 건 뭐 얘가 없고 이러니까 툭툭 쳤을 때 91점 정도 주면 됩니다. 아우디 A6 플랫폼 설계공학 괜찮은데 앞이 무겁죠. 그 다음에 뒷바퀴 서스펜션의 설계라든가 미션이 전륜 우선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등등 대신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을 좋게 하고 뭐 하는 데인데 제가 제네시스 G80을 하면서 또는 아우디 A6를 하면서 얘기했던 이제는 아우디 A6가 제네시스 G80한테 잡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 말이 오늘의 이 칠판 강의에서도 말이 초지일관 같아야겠죠. 그러므로 85점 정도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렉서스 ES는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한 30년 전부터 썼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조금씩 수정되면서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거의 없으면서 뭐 너클함 정도만 쓰고 있죠. 진짜로 옛날 거를 계속 조금씩 개량해서 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유럽산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나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장고장이 없고 안정된 데이터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건 최강점이지만 그건 1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에 와서는 다 뉴 제네레이션의 새로운 세대의 플랫폼과 소재 공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도태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렉서스한테 80점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동안 변함없이 쭉 섰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타기에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 섹션은 플랫폼하고 설계 공학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는 너클함밖에 없어요. 아무 데도 없단 말이에요. 이 고급차가. 그래서 이것도 엄청 후하게 준 거예요. 이것도 엄청 후하게 준 거예요. 캐딜락 CT6도 소재 공학과 설계 공학은 끝내줍니다. 근데 얘네도 미국 시장에 맞는 데이터 값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점수를 주면 얘도 88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세팅 값에서 직발에 광활한 미국 대륙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냥 오리지널 용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내가 점수를 짜게 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미국 시장이었으면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네시스가 캐딜락 CT6보다 미국 시장에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홈그라운드잖아요. 한국이기 때문에 캐딜락이 더 좋습니다. 볼보 S60 안전하고 뭐하고 좋은데 중형 세단 누가 최고인가 해서 아우디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전륜 구동 방식에 우선을 주고 있죠. 마찬가지죠. 전륜이잖아요. 이 정도급 차에서 전륜 플랫폼을 쓰는 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이 WC-본처럼 생겼는데 되게 구식의 WC-본을 쓰면서 판 스프링을 쓰는데 FRP 소재의 합성 수지를 써서 앞으로 모든 차들은 리어 서스펜션이 여러분들 제가 좋은 정보 드릴게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럴 거지만 외국 차들도 리어 서스펜션의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 없어지고 판 스프링으로 아마 대부분 다 바꿀 거예요. 웬만한 회사들이. 볼보가 선두 역할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시보레 콜벳이라는 스포츠카가 그걸 썼었는데 굉장히 선두적인 썼는데 아직까지는 얘네가 좀 더 숙성되고 모아야 되고 하는데 얘네들이 쓰고 있는 독립식 서스펜션에 비해서 얘도 독립식이기는 하나 그 전륜 우선 방식의 뒤에 서스펜션을 WC-본의 구형 방식을 쓰거든요. 완벽한 WC-본도 아니에요. 약간 인테그랄 방식의 WC-본을 쓰는데 소재나 이런 것들도 좋고 안전하고 좋지만 그래도 얘네 후륜 베이스의 얘네들보다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보는 렉서스 ES보다는 좋죠. 82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규어 XF는 알루미늄 사용빈도 좋고 어쩌고 하는데 타보면 이래서 제규어가 안 팔리는구나. 그리고 리어의 인테그럴 방식의 서스펜션은 거의 샷다 뻑이에요. 타다 보면 승차감은 fuck me 막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데 코너를 잡아 돌리거나 연속으로 바운징 칼치기 1, 2, 트리플 악셀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여지없이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규어는 타보면 알아요. 노사장이 제규어를 저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본인이 타보면 이래서 노사장이 싫어했구나. 근데 소재공학은 되게 좋죠. 알루미늄에 대한 사용 빈도는 되게 높습니다. 결정적인 건 카레국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큰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뭐 렉서스 ES하고 점수를 똑같이 줘도 되지 않을까? 전혀 미안한 기색이 들지 않습니다. 79점. 요렇게 플랫폼과 설계 공학에서 이런 점수를 받게 됩니다. 처음 탔을 때 필링 느낌 가장 필링 느낌 좋은 차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네시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처음 탔을 때 필링 느낌 승차감 부드럽고 완전 좋죠. 우선이 형 92점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노사장이 현대 막 빨아준다? 아니에요. 진짜로 처음 탔을 때 실내 소재나 계기판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센터 페니시아나 모니터나 의자의 같은 거 봤을 때 우선이 형 끝장납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일부러 현대를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까일 거 많이 있죠. 진짜로 승차감과 처음 탔을 때의 느낌 끝장납니다. 제네시스 이거 거짓말 안 해요. 저 그리고 현대에서 단돈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죠? 돈을 만약에 받았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아닌 척하면서 점수를 줬겠죠. 그 다음에 탔을 때 느낌 벤츠 E클래스 이거 좋죠. 안 좋은 거부터 해볼까요? 아우디 A6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괜찮고 탔을 때 승차감 느낌 아우디 A6도 한 90점 나오죠. 얘도 끝장나죠. 되게 아니 큰일 났네. 렉소스는 여기 아니지. 여기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렉소스가 아니고요. 아우디 A6 90점 그냥 나옵니다. BMW 승차감이나 이런 데서 약간 달렸을 때 느낌이 좋은 거지 부드럽게 탔을 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당히 약간 구식이고 물론 사용하기엔 되게 편한데 그거는 여기 조작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딱 탔을 때 BMW 5 시리즈는 고급지거나 뭔가 이런 느낌은 사실 없죠. 82점 정도 많다고 봅니다. 벤츠 E클래스도 좀 이쁘게는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건 저의 주관적인 거니까 벤츠 E클래스도 처음 딱 탔을 때 승차감이나 첫 느낌에서 와 끝장난다는 아니니까 얘도 한 90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렉서스 ES는 얘도 그냥 탔을 때 느낌이니까 부드럽고 이런 거 좋으니까 얘도 한 뭐 90점 줘도 되겠네. 괜히 지웠네. 90점 줘도 되고요. 캐딜락 CT6는 탔을 때 느낌이 승차감이나 얘도 근데 저는 사실 얘 인테리어는 싫거든요. 근데 탔을 때 처음 움직였을 때 느낌은 되게 좋아요. 캐딜락도 90점은 그냥 나오죠. 역시 중형 세단답게 기본빵 점수는 나오는 거죠. 기본빵 다 하는 거죠. 볼보 S90은 처음 탔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나 그런 건 좀 부족하죠. 실내 구성도 핸들도 되게 좀 약간 좀 멍청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생겨서 볼보는 오히려 한 88점. 제규의 XF는 얘는 완전 샷더 뻑이죠. 얘는 탔을 때 승차감은 사실 부드럽긴 한데 인테리어에서 너무 얘도 구닥다리니까 얘도 그냥 뭐 한 80, 한 7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요건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게 성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과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이니까 요거는 사실 변수가 좀 있다. 변수 있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살짝 피해가는 밑밥을 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사실 렉서스 ES하고 제네시스 G80, 아우디 A6 이런 차들일 거예요. 이 렉서스 ES가 조작 편의성이나 시내 주행성 되게 뛰어나죠. 스틸이 올 도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빨리 달리지 않을 때는 잔진동에 대한 어떤 주파수의 발생이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에서 렉서스 ES는 한 92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네시스 G80도 마찬가지로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은 92점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우디 A6는 가운데 있는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거를 뺀 나머지 그냥 시내 주행에서의 느낌과 조작 편의성은 이 중간에 두 개 있는 이 모니터에서 2점을 깎아 먹어서 얘는 90점. 5 시리즈의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은 아우디 A6보다는 못하죠. 88점. 벤츠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 얘도 한 90점 딱 나오죠. 캐딜락 CT6 시내 주행과 조작 편의성 안 좋죠. 부드럽긴 하는데 조작 편의성에서 캐딜락이 좋지가 않아요. 미국 애들 차는 약간 조작 편의성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머 설마 또 뭐 제네시스 아니 끝까지 봐. 사람들 이렇게 급해. 여기인데 이거 두 개 받았다고 아니 왜 너네들은 여기다만 모든 포커스를 두고 보는 거야? 아니 나의 이게 얘가 주인공이야? 왜 자꾸 얘한테만 이렇게 민감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네들이 뭐 돈 받았냐? 아니 왜 얘 점수에 왜 이렇게 민감한 거야? 아니 이거 방송 보는 중에 뭐 이거 살 사람 있어? 아 니네 오너도 없잖아. 아니 이거 살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민감한 거야? 니네들하고 다 거리가 멀다. 우리랑은 다 남 일이야. 남 얘기야 이거. 나 이거 차 이거 살 돈
3분의 1도 없어. 어차피 사지도 못할 건데 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냥 그런갑다 그러면 되지. 뭐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지금 차가 8대가 오는데 왜 얘한테만 오 쟤네 막 이러고 야 쟤네 또 그런다 뭐. 아니 참나 진짜 올탱이가 없네 아주 그냥. 니네 눈에는 얘밖에 안 들어오냐? 이런 차는 왜 안 보는데 얘는 뭐 씨발 다 들러리야 그러면? 왜 얘한테만 관심을 가져? 우선이 형 좋겠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제네시스 관심 존나 많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블라인드 처리할까 보다 그냥 아주 그냥. 캐딜락 시티스스 어디까지 얘기했어? 시내 주행에서 뭐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한 88점. 볼보 S90 시내 주행에서 부드럽고 뭐하고 하는데 볼보도 살살 다닐 때 나는 그렇게 볼보가 편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볼보는 좀 그 국도 같은 데서 오히려 저는 더 어울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도 아닌 국도 같은. 이게 아무래도 스웨덴 태생이다 보니까 스웨덴의 어떤 국가적인 도로의 배경이 약간 DNA가 녹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도 시내 주행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89점. 제규어 XF 시내 주행 주작 편의성 얘 한 85점 주는 게 얘는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타보면 답이 나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제네시스를 띄우는 밑밥일 뿐이다라고. 은경 현대에서 모니터링 중이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 현대에서 모니터링 한대 지금? 그래? HYUNDAI 현대 제네시스 G80 우선이 형 화이팅. 현대에서 모니터링 중이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선이 형님 화이팅. 의선이 형님 화이팅.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거의 뭐 타율로 따지면 거의 4할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한 4할대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네시스가 점수가 굉장히 좋다는 거. 자, 고속주행 150km 이상에서의 점수 단연 따놓은 당상이죠. 벤츠 S클래스는 고속주행의 고급진 드라이빙을 목표 지향점을 갖고 벤츠는 차를 만들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그냥 부동의 1등이에요. 여기서 벤츠보다 점수가 많이 나온다? 거짓말이죠. 고속주행에서 벤츠보다 더 좋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씨부리든 그건 무조건 벤츠보다 고속주행이 좋은 차는 세단 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얘네는 거기다 돈 투자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벤츠라서가 아니라 얘네 회사는 무조건 거기다 돈을 써요. 아우토반. 그래서 빨리 달릴 때 최고의 승차감, 고급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도 얘네를 고속도로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칼라 분필로 해야 된다. 씨발 말 더럽게 많네 진짜. 칼라 분필. 말 더럽게 많아요. 칼라 분필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왜 제네시스에만 칼라 분필을 했냐? 여기는 한국이니까.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이라서 칼라 볼펜으로 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뉴올리언즈였거나 그랬으면 얘네가 점수를 많이 받아요. 이게 국가적인 홈그라운드에 어떤 그런 약간 편파적인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편파적인 게 있습니다. 베이스에 좀 깔려 있는데 한국, 코리아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완벽한 문자와 합리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의료보험 시스템과 IT 강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기 때문인 거지 노 사장이 편파적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이라 그럴 수 있어요. BMW 5 시리즈의 고속주행 능력 얘도 기본 빠따는 하죠. 하지만 벤츠보다는 낮아야 되고요. 아우디 A6 A6의 영상을 보신 분들 대충 알죠?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몇 점 나올 아우디 A6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고속주행 능력 몇 점 나올 것 같습니까? 몇 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우디 A6는 몇 점 나올까요? 자, 요거 맞히시는 분한테 메가스마일 칫솔 세트와 혓바닥 클리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의 왕이 될 수 있는, 키스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슴공사 80점. 80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현재 75점 너무 적은 건데 사실은 74
79점이거든요. 근데 아까 79점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찾아보고 79점 그분 자기 거 인증해서 저한테 카톡 주시면 드릴게요. 아우디 A6 고속주행 능력 79점입니다. 75점은 그래도 아우디 독삼사인데 그러면 아우디 기분 나쁘지. 완전히. 아무리 전륜 우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70대 후반은 나온다는 거예요. 렉서스 EX. 렉서스 ES는 ES만 타는 사람들은 렉서스 ES가 고속주행 능력이 절대 나쁘지 않은데 왜 노사장은 렉서스 ES의 고속주행 능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냐고 하는데 얘만 타면 당연히 좋죠.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듯이 얘만 타면 몰라요. 그랜저도요. 그랜저만 계속 타면 150, 160이 되게 좋아 보여. 하지만 진짜 강차들하고 타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렉서스 ES 오너분들이 야 노사장 저거 말도 안 된다 편파적이다. 조금 편파적일 수 있죠. 사람이 인정하는데 실제로 타보면 저만큼 차 많이 타본 사람은 없잖아요. 저만큼 타보셨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로. 타봤으면 물론 얘만 탔을 때 150, 160으로 갈 때 아무 이상 없죠. 잘 가요. 하지만 소재공학이나 설계공학, 전륜 시스템 등등의 핸디가 있고요.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달려보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 ES의 고속주행 능력은 아우디보다는 못한 7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고속주행 능력 얼마나 나오냐고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제네시스는요, 몇 점이 나오냐면요, 고속주행 능력이, 이게 되게 곤란하네, 사람 진짜. 미치겠네, 씨발, 이거 몇 점 주지? 우선이 형, 전화해. 이거 씨발, 몇 점을 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이씨. 이거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얘는 고속주행 능력에 대해서 좀 이따가, 지금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이따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이따가. 캐딜락 CT6 고속주행 능력 아주 좋죠. 얘도 88점 정도 나옵니다. 쭉 달렸을 때는 캐딜락 CT6 되게 좋아요. 볼보 S90은 고속에서 캐딜락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달려보시면 알 거예요. 85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85점도 너무 후해요. 마이너스 3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규 XF는 알루미늄이 떡칠이 돼 있고 인테그랄 서스펜션 등이 고속주행에서 쫙 직발로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운동 성능으로 가면 뒤지는데 그냥 고속도로 쭉 가기에는 캐딜락 CT6랑 별반 차이 안 나는 한 86점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지의 영역은 아니고요. 사실 제네시스 G80은 제가 달려보니까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세팅은 되게 좋은데 앞바퀴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가는 영상을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G80의 본편 영상이 나가니까 얘는 고속주행에서의 능력이 캐딜락 CT6보다는 모자라요. 그래서 86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후하게 준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약간 편파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80 초반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국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많이 준 겁니다. 자, 칼치기 운동 성능 무조건 오스리지가 1등이죠. 오스리지 여기서 92점 먹고요. 벤츠 E클래스 88점 정도, 86점 정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디 A6 칼치기 운동 성능 77점 정도 주는 게 맞죠. 얘는 한참 부족하죠. 렉서스 ES 한 72점 정도 가는 게 맞고요. 제네시스 G80의 칼치기 운동 성능 아우디 A6보다 조금 좋습니다. 79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CT6 얘도 마찬가지로 A6나 별반 없죠. 칼치기나 운동 성능은 얘도 77점. 볼보 S90 칼치기 운동 성능 별로 좋지 않습니다. 뒷바퀴에 구식의 더블 위시본으로 되어 있는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얘도 별로 좋지 않아요. 얘는 G80보다 더 안 좋아야 되는 게 맞죠. 얘도 한 77점. 제규어 XF는 그냥 70점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얘는. 봐요. 공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네시스라고 해서 점수를 E클래스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E클래스 너무 많이 줬나? 아닌데 E클래스 이 정도는 나오는데 너무 많나요?
그러면 플러스 없고 마이너스 한 3점 정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보는 거지 차인데 이름값 주네. 볼보요? 볼보 S90 이 정도 나오는데 저 볼보 S90 저번에 고속도로 막 리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이 차 괜찮은데 왜 거지차라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이클을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이 클래스 진짜 차 좋은데 왜 점수를 많이 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 클래스의 명성과 이 클래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캐리어가 있는데 왜 이 클래스가 점수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세단 시장에서 대형 세단이든 중형 세단에서 벤츠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아무도 무시를 못해. 우리나라에서 몇몇 차 알몬 유튜버들이 제네시스 G80이 이 클래스보다 좋다라고 말했던 진짜 차 알몬 유튜버가 몇 명 있죠. 그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벤츠 E 클래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벤츠 E 클래스의 이런 것들은 제가 벤츠 E 클래스를 한두 대 타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벤츠가 130년 동안 차를 만들면서 이 시장과 대형 세단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되는 회사인데 걔네가 이거를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뒷좌석은 제가 봤을 때 뒷좌석이 가장 괜찮았던 차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은 아우디 A6는 멀미 났어요. 점수를 매기기 싫고요. 렉서스 ES도 뒷좌석은 얘도 사실 고급지진 않았어요. 제네시스 G80은 저는 뒷좌석에 많이 타보진 않았거든요. 살짝 타봤는데 솔직히 갈게요. 제네시스 저는 뒷좌석 그렇게 점수 높게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앞에 좌석하고 다르게 뭔가 얘도 뒷좌석이 좀 잘 완성됐다는 느낌 안 들고 캐딜락 CT6도 뒷좌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볼보 S90도 뒷좌석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규 XF 점수 매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일 관건은 얘네 둘 중에 뒷좌석이 누가 더 좋냐는 건데 얘가 뒷좌석이 한 80점 정도 나오고요. 5 시리즈의 뒷좌석이 한 76점 정도 나오는 게 맞을 것.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는데 사실 이 중형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뒷자리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넓지도 않고 얘는 넓죠. 캐딜락 CT6는 그렇게 아니에요. 제네시스 얘 넓고 렉서스 ES도 넓고 볼보도 넓은데 얘네들을 앉아서 어디를 갈 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뒷좌석이 좋지 않습니다. S클래스나 7시리즈나 아우디 A8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 차들은 정말로 뒷자리에 사람이 많이 앉는다는 가정하에 세팅을 하지만 얘네들은 운전자 위주로 먼저 세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뒷자리는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몸이 민감해서 어떤 그 피로도라든가 피칭이나 요잉을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 지극히 노사장 기준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는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저는 진짜 절대적으로 자신 있는 점수예요. 내가 정말 달리면서 뽑아낸 점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떤 리뷰가 어쩌다 하면 사실 차를 느끼는 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관철시키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점수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대하게 열린 마음으로 점수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 차가 이게 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네시스 기존의 G80은 이렇게 점수를 못 받습니다. 요번에 3세대 새로 나온 그 아키텍처 걔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3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오늘 괜찮았죠? 제자리로 가겠습니다.